이종현의 스포츠. 국내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.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.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배진경 기자, 류청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요새 참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. 류청 기자님은 그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오셨어요. 네. 제가 나가는데 예. 집에서 꼭 끼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유난스러운 걸 싫어하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됐더라고요. 네네.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끼고 왔습니다. 아, 집에서 지켜보신다고. 아, 예. 근데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유청 기자가 저렇게 굉장히 뭔가 본인의 방역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오는 것도 처음 봐서 이 상황이 참 심각하긴 하구나. 네. 네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확실히 뭐 과도하게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건 오히려 좋은 거일 수 있으니까요. 네, 너무 유난스럽게 안전상. 네.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나라 전체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고요. 그중에서도 한국 축구 타격이 참 크지 않나요? 사실 뭐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일 개막할 K리그 소식을 굉장히 좀 신나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, 일단 K리그 개막 일정 자체가 연기가 됐고요.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그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지금 이제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됐고, 3월에 지금 대표팀 경기가 뭐 각급별로 많거든요. 여자 대표팀, 남자 대표팀, 또 23세 이하 올림픽 팀까지 그 예정되어 있던 경기들이 있는데 뭐 줄줄이 지금 뭐 연기가 되거나 일정이 좀 변경이 되거나 하는 등의 어떤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어쩌면 3월에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일단 K리그는 잠정 연기라고 했으니까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질 때까지는 개막을 못한다는 얘기겠죠? 네. K리그가 거의 단 한 번도 리그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생겨도 잠시 멈추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리그 단축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경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. 2월에 아직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하기 전에 울산현대와 FC 도쿄 그리고 전북현대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는데 아까 배진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경기들도 모두 3월 일정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3월 한 달 동안은 국내에서 축구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구단들이 제일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. 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선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구단에서 가장 그 비싼 어떤 가치를 갖는 어떤 그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 이 선수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. 그 지금 경계심이 가장 높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심이 가장 높은 도시는 아무래도 대구일 텐데 대구에도 축구팀이 있잖아요.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클럽하우스에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클럽하우스를 출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그 출입 정문에서 한번 걸리고요. 뭐 열 체크라든지 뭐 외부인은 아예 출입 금지인 상황이고, 그리고 그 클럽하우스 내부에 뭐 영양사라든지 경비 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일단 좀 최소화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변수를 좀 줄이고 있고, 그 구단 프런트들도 클럽하우스 출입을 굉장히 지금 자제할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프런트들 같은 경우 이제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어떤 그 감염 우려에 대비를 해서 그 대중교통은 일절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, 뭐 이동을 하려면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구단 직원들끼리 카풀을 하는 등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. 사실 대구가 이런데 뭐 다른 팀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클럽하우스는 특히 이제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좀 삼가면서 뭐 열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들도 그렇고 많은 또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KBL 프로농구에서 그 외국인 선수 3명이나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.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 K리그 외국인 선수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? 오늘 기사가 하나 왔는데, 물론 이 기사에는 K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그래도 괜찮다. 요는 이제 구단이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여기서 좀 특별한 사연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. 그 장춘 야타이, 그러니까 그 길림성과 백두산에서 쭉 올라가면 있는 장춘이라는 도시에서 뛰다 온 마우리데스 선수가 있는데, 이 선수는 사실 계약을
중국에서 2부 리그에서 또 할 수 있었는데 네. 코로나19가 무서워서 한국으로 계약을 했는데 K리그로 왔는데 이게 또 한국에서 지금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두려워는 하지만 그래도 구단이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아코스티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탈리아 이중 국적자예요. 네.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확진자가 가장 그러네요.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탈리아 상황도 듣고 한국 상황도 들으니까 이 선수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. 뭐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. 자, 이런저런 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K리그는 여러 가지 시즌 개막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눈에 띄는 게 팀 마스코트 반장 선거예요. 네, 뭐 그 프로축구연맹에서 이제 그 비시즌에 뭔가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이벤트로 준비를 한 건데요. 사실 그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. 연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대히트를 치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. 그 펭수라고. 예. 근데 뭐 KBS에서도 또 뭐 역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네, 뭐 아무튼 이렇게 그 뭐 프로축구를 비롯해서 프로 스포츠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오래된 마스코트 문화가 있잖아요. 그 마스코트 팀의 상징인 어떤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뭐 그 축구 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또 축구 팬들에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K리그에 자그마치 22개 팀이 있고 이 팀들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들을 줄을 세워서 선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고요. 뭐 굉장히 좀 뭐 초반에는 그 대구 FC의 리카가 굉장히 좀 앞서가는 맞아요. 득표에서 앞서갔는데 막판에 또 수원 삼성의 아길레온이 굉장히 좀 힘을 내서 결과적으로 그 아길레온이 반장에 당선이 됐고요. 이 또 대구 관계자에게 제가 물어보니 네. 사실 그 뭔가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참여하는 걸 더 좀 나설 수도 있었지만 대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대구에서는 그렇죠. 지금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뭐 애매하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니까 뭐 부반장이니까 네. 뭐 선전을 한 셈이죠. 네. 상당히 가장 그 작년부터도 기억에 남았던 또 캐릭터였고요. 어쨌든 반장은 수원 삼성의 아길레온이 됐습니다. 이게 뭐 검색하면 이미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청취자분들은 지금 당장 상상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이게 쉽지 그 않은데.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리폰이 원형이에요. 그리폰이 뭐냐면 이제 하늘의 제왕 독수리와 땅의 제왕 이제 사자가 합쳐져 건데, 그러니까 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색깔은 또 될 것 파란색, 같아요. 흰색. 그런데 네. 그 약간 인형 그 마스코트의 이 얼굴 쪽만 보면 조류에 가깝지 않나요? 그래서 사자 제가 우리 그쵸. 네, 그러니까 얼굴을 독수리를 쓴 것 같더라고요. 원래 사자의 얼굴인데 얼굴을 좀 독수리로 썼던 것 같고,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원이 청백적이잖아요. 그래서 네. 흰색과 파란색을 써서 엠블럼을 쓴 것 같은데, 이 그리폰이 상당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무섭고 도둑들을 다 잡아가는 캐릭터인데 아길레온은 좀 깜찍하거든요. 예. 네, 아무래도 이 어린 팬들도 많고 하니까 만들 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두 분에게도 이 아길레온이 가장 그 잘 만든 캐릭터 같으셨나요?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습니다. 인천 유나이티드의 UT라고. 이 UT는 인천의 이제 시조가 네. 시의 새가 그 두루미거든요. 네, 두루미라서 UT인데 이 친구는 저하고 이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, 예전에 UT가 마스코트를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, 경기장에. 예. 근데 이제 관중 난입이 있을 때 UT가 한번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UT를 썼던 아르바이트가 다시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건도 있었고, 그 뒤에 그래도 인천이 이걸 조금 좀 재밌게 바꾸면서 UT가 그 목발을 짚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K리그 마스코트 중가 한 퍼포먼스 중에 네. 그래도 가장 좋은 퍼포먼스였다. 일종의 관심도 끌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여줬는데, 그리고 또 올 시즌에 이 UT가 좀 새롭게 태어났어요. 그 인천을 더 그 홍보하기 위해서 물범인 줄 아는 뭐라 그럴까, 두루미 뭐 이런 걸로 지금 더 둥글둥글해졌죠, 네. 전보다. 그렇게 나왔는데 네. 지금 이 데뷔를 아직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저는 그
포항 스틸러스의 쇠도리와 새순이를 찍어야 합니다. 뭐 왜냐하면 제가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포항 스틸러스를 이거 뭐 개인적이지만 좋아하기도 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국내 캐릭터 중에서 마스코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그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. 네네. 그 사실 국내 유일의 실제로 선수가 착용하는 선수 그 주장이 착용하는 주장 완장에 마스코트가 박혀 있는 유일한 캐릭터예요. 의미가 있네요. 네네. 그래서 뭐 꽤 좀 맹활약을 합니다. 그다음 시즌 매 내내. 경기마다. 네. 그래서 네. 뭐 저는 어쨌든 새도리와 새순이를 꼽겠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투표를 해서 반장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? 사실 저도 이게 의문인데 명문화된 것을 보면 초대 마스코트 반장이라는 일단 명예를 받고요. 명예직에. 네. 그 뭐 완장도 받고 근데 혜택이 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.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.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연맹 또 홍보팀장에게 물어봤는데 혜택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사실 없습니다. 다만 내년에 네네. 반장 선거를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시즌마다 할 예정인데 기호 1번을 부여를 하겠다. 네, 정말 예. 저도 네.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그냥 이제 그 K리그 팬들이 비시즌에 어떤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줬고 구단별로 사실 연맹이 이렇게 어떤 화두를 던지면 구단별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마스코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거 정도로는 그 비시즌을 환기를 할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야말로 그냥 재미로 한 번씩 이제 네, 비시즌에 맞습니다. 투표해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경기장에서 이제 개막을 해서 만나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도 일정을 변경을 다 해야 되겠죠? 네, AFC 챔피언스 리그도 일정을 다 변경을 했고요. 이미 그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 가지고 원래 이제 3월 18일에 퍼스 울산 홈 어웨이를 바꾸고 4월에 울산 퍼스로 변경을 했었는데 예. 이마저도 이제 다 4월로 이제 옮겨버리는 결과가 좀 나왔고요. 게다가 이미 호주에서는 중국인들의 이제 입국을 금지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이것까지 좀 감안을 하고 추가 조치까지 나온다면 이 일정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. 이렇게 한중일 전부 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대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2일에 AFC 본부가 있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. 예. 이게 사실은 뭐 동아시아 뭐 한중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세계적인 지금 약간 그 전염병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지금 이란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 서아시아 쪽도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.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아마 12월까지 경기가 계속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모여서 좀 밀린 일정들을 다 같이 소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자, 리그도 리그고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들도 대부분 연기가 됐죠. 네. 그 2월 말로 예정됐던 FA컵 1, 2라운드와 1, 2라운드가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. 예. 이 1, 2라운드 이제 세미프로와 K3, K4 리그 뭐 이런 거 출범식도 다 함께 맞물려 있었는데 이 일정들도 모두 연기가 됐고요. 축구회관도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회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지 않는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국가대표 훈련 시설인 파주 NFC에서 NFC에 출근하는 인원들도 모두 휴가를 보내는 등 이 모두 방역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이제 업무 자체도 좀 밀려 있게 됐습니다. 사실 뭐 저희 그 축구회관에 외부인들이 많이 가잖아요. 기자들은 뭐 상시로 가고 하는데 이제는 그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원들도 그 방명록 같은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. 그 아무래도 이제 뭐 혹시나 있을 이 중에 그렇죠. 누군가가 네. 확진자가 생기면 뭐 역학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빨리빨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뭐
리그뿐만이 아니라 축구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한축구협회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.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.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.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. 류청 축구 전문 기자,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배진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국내 대회는 뭐 자체적으로 연기 취소하면 일단 된다고 쳐도 국제 대회들이 문제입니다. 3월부터 A매치 일정 있잖아요. 네, 뭐 3월 6일과 11일에 그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 있는 그 플레이오프 일정을 치러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축구협회에서 네. 그 문자로 공지를 했어요. 그 중국과 한국 그 양국의 어떤 일정들을 고려를 해서 4월에 일단 이 경기를 홈앤어웨이로 치르는 것으로 지금 결정해 놨고요. 그리고 지금 3월 26일과 31일에 남자 대표팀의 그러니까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일단 26일에는 홈 경기를 치르고 31일에 스리랑카로 원정을 가는 일정이었거든요.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 한 달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치르는 홈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만약에 전부 다 이런 경기들을 제3국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뭐 유리한 게 전혀 없는 셈 아닙니까? 네, 사실 이 결정이 미뤄지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호주에 가 있었고요. 원래 이제 여자 축구 말씀하시는 여자 축구 거죠? 경기가 호주에 가 있었고 중국은 그 1차전도 이제 호주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일단 거부한 것이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되면 그 일정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홈 경기의 어드밴테이지도 어려워지고 인원들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고 했거든요. 근데 여자 축구뿐만 아니라 배진경 기자가 말한 그 월드컵 예선전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아마 일정이 더 많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여자 축구가 진짜 올림픽을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. 이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됐고요. 사실 지금 여자 대표팀이 그 주전들의 부상이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거든요. 뭐 공격수인 선수도 있고 미드필더 2명 지금 장창 뭐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어서 대표팀에서 이탈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지금 그 일정 그러니까 코로나 변수까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여자 대표팀도 참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고요. 뭐 머리가 복잡한 건 남자 축구 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네, 일단 3월 26일에 천안에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5차전 투르크메니스탄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경기를 치른다고 해도 무관중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어쨌든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3월 20일 이후에나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잡힐 것인지 아니면 더욱 퍼질 것인지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축구협회도 계속해서 뭐 AFC나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근데 다만 이 축구 대표팀이 벌써 3차전과 4차전 북한과 레바논전을 무관중 경기로 치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번 홈 경기까지 무관중 경기로 치르게 된다면 전례 없는 예선전 3연속 무관중 경기 치르는 뭐 기록 아닌 기록을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사상 최초이겠죠 아마? 제가 알기로는 그 이 3경기 연속 사실 홈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거는 징계나 해당이 되는 그렇죠. 상황이거든요. 예. 근데 이 어떤 징계도 아닌 상황에서 3경기 연속 무관중으로 치른다? 이거는 저도 뭐 해외 축구 소식 뭐 많이 접하지만 거의 흔치 않은 뭐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이 경기가 어쨌든 무관중으로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선수 차출하는 것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에서는 한국인 입국자를 2주 이상 격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났거든요. 근데 이 조치를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있는 프랑스,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따라할 경우에 황의조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그러면 이제 팀에서
당연히 차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2주를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. 돌아와서도 네, 격리가 네. 돼야 되니까. 그래서 아마 이 팀들이 차출에 협조하는데 난색을 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럼 2주를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양국 협회나 뭐 구단이나 네. 리그나 아니면 피파까지도 머리가 상당히 아파질 것 같습니다. 선수들 입장에서도 사실 국가를 대표하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돌아가서 이렇게 격리가 된다면 훈련도 못하는 셈이니까 부담이 클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 점점 시즌 막바지로 가고 예. 시즌 막바지라는 얘기는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런 경기에서 비중 있는 경기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뛰어서 그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같이 경기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2주 동안 쉰다는 거는 부상이 아니고서는 뭐 거의 있을 그렇죠. 수 없는 예, 그런 일들이어서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안 그래도 손흥민 선수 없이 A매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변수까지 겹치니까 벤투어의 여정이 더 힘겨워 보입니다. 네, 지난 2010 러시아 월드컵 2차에서는 사실 한국이 전승 무실점으로 갔거든요. 예. 근데 이미 2차에선 여정이 지난 월드컵보다 어려워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팔 골절 수술을 해서 이번 주에 아마 영국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네. 이미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유럽파들의 차출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홈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면서 아마 벤투 감독도 이런 상황은 처음 만나봤을 거라서 예.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. 대표팀 A 대표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준비하는 김학범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겠죠. 그렇죠. 사실 뭐 김학범호는 일찌감치 본선 티켓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이제 예. 올림픽까지 그 실전 감각을 키우는 기회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원래 3월 27일과 30일에 남아공 대표팀과 그러니까 남아공 23세 이하 대표팀과 코트디부아르 23세 이하 팀을 이제 상대하는 어떤 그 올림픽 그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평가전을 준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팀들이 사실은 일본을 거쳤다가 오는 그런 평가전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 팀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뭐 대체 안으로 뭐 제3국에서 평가전을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 확정은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김학범호 역시 지금 어떤 일정 운영의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네, 진짜 코로나19가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잠재워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축구팬들이 이 와중에 잠깐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기성용 선수의 라리가 진출이 아닐까요? 사실 기성용 선수가 서울로 복귀가 좌절되고 서울이 아니라 이제 K리그 복귀가 좌절되면서 좀 아쉬움이 컸었어요. 근데 기성용 선수가 또 예전부터 뛰고 싶다고 얘기했던 라리가에 있는 레알 마요르카라는 팀에 입단을 했고요. 등번호도 이제 10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기성용 선수 떠나면서 K리그에는 참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래도 메시나 자기가 이제 라리가에서 뛰고 싶었던 것들이 꿈이었는데 이 꿈을 이루게 돼서 기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.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상황이면은 그 단기 계약이잖아요. 네. 마요르카랑 3개월인가요?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여름에 다시 K리그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?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사견인데요. 네네.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 기성용 선수가 K리그로 복귀할 때 가장 먼저 그 염두에 뒀던 팀은 FC 서울입니다. 왜냐하면 그렇죠. 본인이 데뷔를 한 팀이기도 했고 자신이 해외에서 뛰는 동안 계속해서 그 팬들이 그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기 때문에 애정을 보내줬기 때문에 K리그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서울에 돌아오려고 했으나 뭐 일단 협상이 1차적으로 결렬이 됐고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던 다른 구단, 그러니까 전북이죠. 그 구단으로도 그 구단에서 뛰는 방안도 추진을 했으나 이제 서울의 어떤 그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,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,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그런 어떤 마음의 뭐 일종의 상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시 돌아오려면 K리그에서 뛰려고 하는 한 위약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사실 서울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축구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김종현의 스포츠.
KBS 58분 날씨. 비는 많은 지역에서 그쳤습니다.